이렇게 웃음을 듣지 말고. 안녕하세요. 다큐랑 프리뷰 3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안한 외출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최아람이라고 합니다. 바보들의 행군 배급을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작업하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오늘은 아시아 8개국에서 300여일 동안을 여행했던 느셈 천추국전을 소개하겠습니다. 리얼 여행 영화가 아닌가. 네, 진정 리얼 버라이어티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각종 미디어에서 솔직히 여행 관련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 자기가 사는 데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고 이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영화 보시면 그거 다 리얼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진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좀 그런 지점이 있네요. 소개를 할 때 사실은 네. 뭐 불안한 외출은 올해 최고의 문제작이다, 화제작. 그리고 뭐 인디 다큐 페스티벌에서 관객상을 받은 네가 필요해의 경우도 뭐 올해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솔직히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솔직히 불안한 외출보다는 현재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불안한 외출과 네가 필요하는 다른 관객층들이 보시기에 괜찮은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다른 관객층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다른 느낌, 그리고 다른 얻어가는 것, 다른 감동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죠. 네, 보기 전에. 어떤 장면을 특히 인상 깊게 보셨나요? 저는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중간에 갑자기 갑툭튀하는 장면이 있어요. 목욕신. 감독이 뒤태가 오롯이 드러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친 어떤 뭐 커튼이 쳐져 있지도 않은 정말 누드 목욕신이 나와요. 상상이 상상. 왜 또 상상해요? 다시. 사실 저도 좀 충격이긴 했어요. 그러셨어요? 이게 글쎄 그 장면 때문에 10분이 되진 않을까 싶을 느낌도 좀 들었고. 어떻게 계속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꺼지니까.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이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느낌이 드는 게 왜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 정말 가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달라요? 네,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한 영화예요. 근데 그 자기 이야기가 곧 이 청춘들, 전 세계 청춘들에게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 자기 얘기를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은데 그 자기 얘기를 다룬 영화가 재밌어지는 지점은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밝혀내느냐, 어디까지 드러내느냐 그 지점인 것 같은데 이 영화만큼 자기 자신을 잘 드러냈던 영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왜냐면 자기 무드가 나온다니까. 오롯이. 네. 오롯이. 뭐 그 장면 말고도 다른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또 있었죠. 저는 또한 연애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감성적으로 화면도 정말 감성적이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감성적이고 가장 뭐랄까 촉촉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른한 금빛 도시를 떠나 푸른 계곡의 산맥으로 가는 작고 북적대는 버스 안에서 만난 여자와 옛 왕국의 밤골목에서 손을 맞잡고 밝고 푸른 창가에서 입을 맞췄다. 별빛에 젖은 강물에 발목이 물들고 어깨에 맺힌 이슬에서 서늘한 레몬향이 퍼져왔다. 여행지에 가가지고 처음 본 누군가와 이런 묘한 이런 감정을 느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서 담겨 있어요. 왜 여행 가서 낯선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는 누구나 좀 로망 아닌가요? 김정국 찾기 이런 영화처럼 상대방 여자를 배려해주는 이쁜 마음까지 담겨서 영화 자체보다는 굉장히 늘생 감독한테 빠지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이 영화를 보면서 여행을 가고 싶어지시던가요? 솔직히 저는 좀 겁도 많고 여행도 많이 안 해보고 그랬는데
있는 그대로 겪은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막 가서 물 잘못 먹어서 막 폭풍 설사한 일, 며칠간 누워 있은 일, 뭐 사기 당한 일 이렇게 다 나와요. 좀 무섭더라고요. 첫 숙소를 잡고 빨래를 하고 쉬려는데 주인 부부가 나를 불러낸다. 외국인은 싼 여관에서 숙박할 수 없게 하는 법이 생겼단다. 그럼 돈이라도 돌려줘요. 니하오,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래요? 하고 다가온 여학생을 따라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과일 몇 개를 먹었는데 840위안이 적힌 말도 안 되는 계산서가 나왔다. 이게 꽃뱀이라는 건가? 통하지도 않는 말로 따지고 따져서 100위엔으로 합의를 봤다. 진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에서 개고생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여행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대신 고생을 해준 게 오히려 너무 감사할 정도였어요. 네, 아. 이 영화는 분명히 여행지의 로망을 많이 그리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로망 파괴 영화라고 생각해요. 로망 파기 영화. 왜냐면 나는 저 고생 안 해도 돼. 왜냐면 저거 벗으니까 나 안 떠날 거거든요. 맞아, 일반 예능이나 이런 영화, 포장된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의 이미지는 가가지고 무언가를 겪고 내가 성숙을 하고 정말 그렇게 개고생하고 이런 거는 그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깨닫고 얻고 아름답게 포장이 되죠. 그렇죠. 그런 과정인 것처럼 묘사가 되죠. 하지만 이 영화는 끝부분에서 감독 스스로 밝히죠. 뭔가 답답해서 떠났는데 사실 바뀐 건 없었고 그냥 새로운 경험들이 뭐 생겼을 뿐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그 지점이 사실은 굉장히 참된 감상이 아닌가. 사실은 좀 여행 갔다 오면은 뭐 여행 안 가본 사람한테 좀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여행은 정말 남한테 자랑할 만한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지점은 저는 그거예요, 사실. 네, 어떤 게? 이 영화는 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늘센 감독 개인의 여행에 대한 감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여행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천착이 되게 잘 드러났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예능이나 이런 다른 영화를 소개하는 데서 보면 여행에서 현지인들은 정말 순박하고 착하고 뭐 우리가 배울 게 많고 뭐 베풀어주고 맞아. 뭐 이런 좋은 이미지들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애써 포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현지에 있는 청춘들, 현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담으면서 진짜 그들의 솔직한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또한 기억에 남는 거는 막 나는 뭐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얘기도 가감없이 합니다. 네. 근데 이건 또한 저 멀리 살고 있는 저랑도 비슷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들을 애써 꾸미고 애써 순박하고 이렇게 꾸미지 않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이제 약간 주변화 시킨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배경으로서만 존재하지 주인공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늘샘 감독만이 아니라 등장하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다뤄지는 그런 지점이 늘샘 감독의 전작 남한기행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사실 남한기행 같은 경우에는 늘샘 감독이 거의 나오지 않고 늘샘 감독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인터뷰를 정말 한 분도 안 빼고 다 집어넣었어요. 이 영화도 처음에 기본적으로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로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늘샘 감독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느냐까지도 좀 엿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영화는 굉장히 안에 음악이 많다는 건데 네. 음악이 정말 많죠. 네, 음악과 똘끼 가득한 뮤직비디오가 많이 들어있죠. 네. 깜짝깜짝 놀랐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이게 뭐야 싶은 그런 장면도 있어요. 네. 아, 네. 혼란스러웠던 장면들도 있고. 네. 음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악은 제 취향은 아니었던 거.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하나, 둘, 셋, 넷. 영화의 분위기와는 정말 잘 어울리고 그때 그 감정,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 부른 목소리 이런 걸로 담아서 영화는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세련된 기성곡들이 들어갔다면 그 느낌이 좀 안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물론 OST를 구매할 의사가 생길 정도의 음악들은 아닌데 영화 안에서 그렇게 진짜 음악이 잘 어울리기도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람 씨는 어떤 관객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감독이 여행을 가서 만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또래의 청춘들이죠. 네. 그러니까 삶과 뭐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춘들, 여행에 대해서 로망을 꿈꾸거나 아니면 많은 여행을 다녀봤거나 이 어떤 청춘들에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좀 이 영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망 파괴 영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고민이 많은 청춘들에게 여행 가봤자 거기 답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포장이 없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안 바뀔 수도 있고 굳이 여행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줬던. 네. 그럼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어머니한테 추천하고 어머니. 싶어요.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항상 조금 더 하드코어한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더 이상 위험한 여행을 좀 하지 말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 영화는 젊은 감독의 젊은 도전 그리고 젊은 작품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젊은 감독의 똘기 있는 젊은 도전이 아닌가. 그렇죠. 네. 똘기. 이거 표현할 방법이 이런 거밖에 무모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행에 대한 로망을 깨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또 로망으로 느껴지는 관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은 감상, 여행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양한 재미가 있죠, 정말. 네, 정말 다양한 여행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 영화입니다. 여행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네. 여행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들센 천축국전 꼭 다큐랑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예원 씨가 맡은 바보들의 행군 네, 나바로 감독 바보들의 행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서울영상 집단의 자전거 쿤마 도시 맞아요. 앞으로도 프리뷰는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너무 긴장돼. 촬영이 이런 거군요. 제가 찍히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